노인의 욕창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피하지방 감소 2. 피부 마찰 감소 3. 압박 제거 보조기 사용 4. 신체 가동 범위 증가 5. 피부 탄력성 증가. 자,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노인의 욕창 발생 요인이죠.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걸로 옳은 것은 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피하지방 감소. 피하지방은 우리 몸에서 패딩 기능을 해줍니다. 이렇게 패딩이 있으면 욕창이 덜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패딩 기능을 하는 피하지방이 감소됐대요. 그럼 당연히 욕창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피부 마찰 감소. 마찰이 증가해야 우리가 욕창이 많이 생길 텐데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보시면 압박 제거 보조기를 사용한다? 이거는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압박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위 변경하는 그 뒤쪽에 받쳐는 베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욕창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가동 범위. 가능할 가짜에다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신체가 어느 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움직이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탄력성 증가입니다. 피부가 탄력성이 증가하면 욕창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좋은 거를 막 고르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문제를 잘 보시고 문제가 원인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 및 예방법을 찾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입니다. 1. 눈부심의 증가 2. 각막 반사 증가 3. 동공의 크기 증가 4. 눈물의 양 증가 5. 세계 식별 능력 증가입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 또는 시력의 변화로 옳은 것 이런 것 나왔죠. 자, 노인은 되게 눈부셔합니다. 조금만 밝아도 굉장히 눈부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면 가운데 까만 동자 있죠. 그걸 동공이라고 하고 그 옆에 홍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홍채는 빛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동양인은 우리나라 분들은 여기가 밤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빛의 조리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밝은 데 나가면 빠르게 조리개를 줄여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노인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빛 수능의 어려움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은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자, 두 번째, 각막 반사가 증가하겠습니까? 아니죠.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동공의 크기도 감소하는 어르신들 보면 좀 동공의 크기가 많이 줄어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죠. 그 다음에 색 식별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1. 빈혈 2. 저혈당 3. 녹내장 4. 백내장 5. 고혈압입니다. 자, 여러분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환자일까요? 그렇죠.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린대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무슨 증상일까요? 그렇죠.
저혈당 증상입니다. 이 인슐린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면 환자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요. 의식이 떨어져서 굉장히 졸려합니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의식을 잃은 저혈당 환자를 잘 보시면 몸이 차고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몸이 차고 축축하면 일단 이 당뇨 환자는 아닌지 혈당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좋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선망의 증상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회복이 불가능하다. 3. 수면 시간이 일정하다. 4. 감정 기복이 심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망과 망상을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선망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거는 병원에 어르신들이 입원했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의식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망상은 망령된 상상입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상상하려면 여러분 의식이 또렷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 명료한 건 망상입니다. 그래서 선망은 의식이 저하가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약간 어떠냐면 주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침대에 저기 침대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저기 뭐가 있어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졸려하듯이 약간 정신이 몽롱해 의식이 드로우즈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식이 혼미한 특징이 선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명료하다는 아까 제가 망상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망은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원인을 없애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죠. 수면이 매우 불규칙해지는 게 선망의 특징이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책에는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증상의 기복뿐만 아니라 이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합니다. 언제는 막 갑자기 화를 내시다가 또 갑자기 멀쩡해지시기도 하고요. 또 금방 다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게 가장 정답하고 근접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제가 굉장히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망상 증상은 서서히 나타납니다만은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무표정하고 안정시에도 떨림이 있으며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꾸 넘어지는 질환은 그랬습니다. 1번 뇌졸중, 2번 관절염, 3번 파킨슨병, 4번 척추 측만증, 5번 혈관성 치매입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자, 여러분 무표정하고요. 안정시 떨림이란 단어가 있네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꾸 넘어지는 질환이 있었죠, 여러분. 뭐였죠? 그렇죠. 파킨슨입니다. 이 파킨슨은 우리 손을 막 이렇게 떠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리를 달달달달 떠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챗머리 흔든다고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떨림 증상을 진전이라고 합니다. 이 진전 증상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 진전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전증 아시죠? 우리 수전증도 손을 떠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수전증은 움직일 때 떱니다. 그런데 우리 파킨슨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떠시거든요. 막 흔드세요. 그런데 움직이실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전증과 좀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특징이 행동이 느려집니다. 우리가 서동, 느릴 서자를 써서 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동이 되게 느려지는 특징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강직입니다. 경직이라고도 하는데 몸이 굳어버리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많이 옵니다. 자, 네 번째가 자세 불안정이죠.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이 파킨슨 환자들 보면 맨날 막 피부에 막 깎여 있는 상처가 있어요. 넘어지셔서. 그래서 자세가 불안정하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시 떨림 나오면 파킨슨이죠. 자, 23번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C, 4. 비타민 D, 5. 비타민 E입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칼슘의 흡수를 돕는 건 비타민 D지요. 자, 근데 비타민 C 어디선가 봤죠, 여러분? 자, 이 비타민 C는요, 철분의 흡수를 돕는 겁니다. 자, 철분은 철분이 결핍하게 되면 어떤 질환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죠? 빈혈이 생기죠. 네, 그래서 빈혈에 필요한 건 비타민 C이고요. 골다공증에 필요한 건 비타민 D였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거리는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감소, 2. 복부 지방 감소, 3. 관절 가동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흉곽 조직 탄력 증가입니다. 자, 노인이 운동을 거리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노인은 폐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차죠. 그래서 운동을 꺼려 하겠죠. 자, 노인이 되면 여러분 복부 지방이 감소하나요? 아니죠. 배둘레헴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관절의 가동성이 증가하나요? 감소합니다, 여러분. 아까 관절 가동성이라는 거는 가능할 가짜에다가 움직일 동자다 그랬으니까 관절이 움직이는 그것이 가능한 게 증가할 리가 없죠. 감소하죠. 굳으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지 증가하지 않겠죠. 노인이니까. 그 다음에 흉곽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지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요양보호사가 대3자를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1. 수면제, 2. 해열진통제, 3. 혈압약, 4. 항생제, 5. 신경안정제. 자, 여러분 뭘까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죠. 자, 이거는 해열진통제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처방을 받아야 가능하죠. 네. 자, 26번.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결핵, 2. 폐렴, 3. 파상풍,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자, 여러분 뭘까요?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가 해당이 되죠. 우리 어릴 때 아기들 키울 때 여러분 DPT 맞히셨죠? 그때 D가 디프테리아입니다. 테리아. 이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네. 자, 이 두 개는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거고요. 여러분,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이죠. 1년에 한 번씩 맞죠, 매년. 그 다음에 대상포진하고 여러분 폐렴은 한 번만 맞으면 평생 되죠. 예방이 되지요. 그래서 대상포진하고 폐렴은
1회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이 맞으셔야 된다